이런 가운데 북한 소식에서 저희가 또 꼭 다뤄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이 대북 정보원들, 이른바 이 블랙 요원들, 그러니까 암암리에 활동하고 자기 신분을 다 알리지 않고 조용히 활동한 이 블랙 요원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이 조선족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무슨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군 기밀이, 그러니까 방첩사령부가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지난 6월에 포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 위장해서 이제 활동하는 게 블랙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거 이제 화이트 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블랙 요원하고 또 부대원 현황이 담긴 그런 파일 자료들을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이게 건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고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휴민트,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이 요원들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훈련받고 공들이고 이렇게 했던 우리 어떤 안보 자산과 같은 것인데, 이런 기밀들이 다 유출돼서 지금 급거 귀국하는 블랙 요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서야 이제 그 간첩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밝혀진 게 지난 6월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입건만 된 상태로, 한 달 넘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될 것인가, 좀 너무 대처도 미온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안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오물풍선이니 뭐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에 지금 이 리스트 유출, 파일 유출까지 하나 더 얹어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광산 변호사님, 이러다 보니까 군 안팎에서는 이 군무원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라 혹시 공범, 뭐 조력자가 이 군 내, 뭐 정부 내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이 사람이 이출자가 전에 이제 군 간부로 있다가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보 관련 군에 다시 군무원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의심이 드는 것이, 이 블랙 요원이랄지 뭐 이런 정보 자체가 2, 3급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왜 개인 노트북에 있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개인 노트북으로 이걸 다운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조선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본인은 해킹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고 지금 방첩사에서 영장을 청구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이거 해킹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블랙 요원들이 뭐 중국이랄지, 특히 블랙 요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대부분 이제 적성국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적성국가랄지 타국에 노출이 되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블랙 요원 한 명 양성하는데 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어떤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백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엄청 심각한데,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방첩부대에서 신속히 수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정말 그런 사안이라면 신속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상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교부 출입하고 외교안보 쪽 이제 하면서 공무원들 만나서 물어봐도 블랙 요원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도 공직 생활 20, 30년 했는데 블랙 요원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인데, 우리나라 정부 요원들인데, 이게 지금 넘어갔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천 건이 지금 나간 건 아니냐, 이미 먼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정보망이라는 거, 해외 정보망이라는 거는 그냥 올스톱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실제 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에 이 쉬쉬하면서 이거를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늑장 대처 얘기도 있고, 이 군 특유, 이 방첩사 특유의 뭔가 비밀주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의 블랙 요원 리스트가 넘어갔는지에 따라서 실제 향후의 그 블랙 요원 관리라든가 이미 신분이 노출된 블랙 요원들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 문제라든가 이후에 향후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지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일단 초등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이 명단 노출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이게 북한에 넘어갔는지까지 일주일 다 밝혀져야만이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방첩사의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의 실체마저도 뭐 일정 정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 이 군 당국의 어떤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정확히 밝히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근데 오늘 아침에 사설들을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걸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 중형일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처벌 형량이 너무나 낮다. 지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산업 비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뭘 유출한지 AI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이 미국 같은 데는 이걸 간첩죄를 적용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런 경우에는 뭐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더구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밀이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를 초범이고 뭐 그러면 상당히 형량이 낮은 경우가 있죠. 이것도 초범이면 또 그렇죠. 그렇게 좀 봐주는 게 있는 겁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30년 무기징역 막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몇십 년. 근데 한국에서는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넘기고 많은 돈 받고 그다음에 뭐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형 집행하고 나오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많으면 5년, 3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거의 간첩죄나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해서 형량을 좀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우리 군 정보 당국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